백석문화대학교 교수이시며 변향미 긍정연구소 대표이신 변향미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이어서 이렇게 네. 두 번째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에게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감사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육에도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부모 역할과 양육이 이제 힘들다고 느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머니 혼자 하는 육아 독박,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 분담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육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양육을 좀 요점적으로 한번 결론부터 말씀하신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진행자님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네. 이게 곁에서 뵈면서 참 자녀분들과 네. 상호 소통과 내적인 친밀감을 굉장히 유지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겠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네, 들었는데요. 네. 양육은 사랑의 힘을 가진 자로서 네. 가장 우리가 사랑 에너지 탱크다. 제가 네. 저장소다라고 네, 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육이 왜 중요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네, 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 하나하나씩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자녀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게 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네.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기술을 또 연마하게 되고요. 또 올바른 행동의 모델링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요. 양육은 자녀들의 인지적인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내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언어 능력의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녀들이 그 언어를 통해서 습득을 하고 네.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키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리더라도 예를 들어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영유아기 있는 아이들이라도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주고 대화하고 몸으로 스킨십으로 이렇게 애착 형성을 잘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언어 지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렇죠. 연구 결과들이 네.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되고 자녀의 인지적인 발달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네. 네네. 그렇다면 좋은 양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어떤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아이들은 다 다르죠. 네. 다른데 부모님들은 큰아이, 작은아이, 뭐 예를 들면 막내까지 똑같이 일반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가정에서는 나에게 우리 아이에 맞는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이 양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유의할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려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일관성 있는 규칙과 기대를 설정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자존감과 효능감 더불어서는 학습에 대한 동기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자녀들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기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럼 기질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기질은 세 가지 기질로 구분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순한 기질이 있고요. 음. 두 번째로는 까다로운 기질이 있고요. 어. 마지막은 느린 기질이죠. 부모님들이 일단 아이들의 기질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 그 기질에 따른 양육 방법에 따라서 네.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조차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정 안에서 일반적인 규칙과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기질을 잘 파악하셔서 네. 큰 아이는 큰 아이의 기질대로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의 기질대로 이렇게 대해주는 게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네.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는 그렇죠. 것들을 네, 우리 아이들이 네, 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네. 엄마이자 아빠이자 할아버지 할머니인 양육자로부터 그런 맞아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사회적인 현장에 나갔을 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공간에서 똑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부모가 이제 노력을 기울일 때 음. 자녀 성장에 이제 그 어떤 좀 영향력들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한 5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도 언급한 메시지랑 비슷하긴 한데 정서적인 발달을 굉장히 돕게 합니다. 즉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죠. 이 안정감이라는 건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감을 통해서 자신감이 높아지죠. 네. 그럼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어때요? 자기들도 그것을 잘 표현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조절할 수 있게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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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네, 드리면요. 네. 제가 1회 방송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름에 대한 네. 에피소드 때로는 조금 껄끄러웠던 제 감정이 조금 불편했던 경험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그래서 학교에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그 짜증스러운 감정을 많이 풀어놓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부끄럽지 않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네. 남들이 말하는 가방끈이 짧죠. 네. 그런데 그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저의 감정을 너무나 잘 들어주셨어요. 아,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화났던 감정, 친구들이 막 놀려가지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도 하고요. 막 화가 나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왜 얘네들은 나를 이렇게 놀리지? 그러면서 성씨 바꿔라, 이름 바꿔라.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까도 우리 박사님께서 따님들에게 대화할 때 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네. 대화를 잘 따라가려고 노력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배워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그 당시에요. 네. 지금 이제 80 정도 다 되어 가시는데. 네. 근데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말을 끊지 않으시고요. 호통도 치지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따뜻하거나 다정한 말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저희 어머니는 엄격하셨던 엄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맨 마지막에 저에게 한 행동이 있으세요. 그게 뭘까요, 박사님?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죠. 저희 어머니는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항상 물어보셨어요. 딸아, 향미야, 엄마가 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러이러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화가 났던 것 같아. 혹시 엄마가 이해한 게 맞아? 아하, 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상담과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 아니 뭐 제 아이를 경험했을 때도 그래요. 아이의 이야기를 오롯이 듣고 잘 들어주는 것도 힘들고 네. 끊지 않는 것도 힘들고 네. 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서 항상 확인을 했어요. 아, 네. 공부하다 보니 이 확인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급적인 기술인지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우리 엄마는 네, 어떻게 네, 그걸 네. 알고 나에게 그걸 물어봤을까?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저희 엄마가 딸아 이게 맞아? 이것 때문에 기분 안 좋았어?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 그 말만 들으면 그 화 감정이 봄눈 놓듯 스르르 사라졌어요. 아, 감동입니다. 네. 네, 그 네. 때로는 엄마의 그 말이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나? 그냥 그 마음 하나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엄마에게 와라 그냥 다가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저희 엄마가 저에게 잘해주신 게 있어요. 음식이에요. 네. 항상 그 화나고 불편했던 감정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하시거든요. 네.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60이 거의 다 돼가는 나이인데요.
지금도 저희 엄마는 제가 없을 때도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몇 가지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실 정도로 음식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세요. 네. 저희 엄마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을 잘 하진 못하지만 엄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식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때 당시에도요. 저희 엄마는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니? 네. 이렇게 말해 주시면서 뭐 먹을까? 아하, 그러면서 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어요. 겨울이면 음. 그냥 엄마가 맛있게 담근 김치 숭숭숭숭 썰어서 김치 부침 해주셨고요. 또 봄이 되면 엄마가 조금 부지런하셨어요. 그래서 길가나 이렇게 밭에 이렇게 피어오른 쑥 같은 걸 캐서 쑥 버무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봄이 되면 엄마의 그런 것을 먹으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충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화났던 감정도 싹 녹아가지고 또 언제 울었냐 싶을 정도로 밝고 명랑하게 네, 학교에 가는 그런 아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음식 문화를 잘 만들어가면서 대화하는 거 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양념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뭐 양육에 대한 네. 너무 좋은 팁을 주셔서 네. 너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희 엄마가 저에게 늘 확인했잖아요. 네, 그런 엄마의 양육 태도 밑에 있던 저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학교에 네. 가서도요. 친구들의 말을 자르지 않고 그렇죠. 네, 다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 학교나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면 친사회적 행동이 계속해서 학교 안에서 맞아요.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제 친구 관계가 어때요? 더 넓어지고 더 굉장히 관계가 좋은 그런 사회적 대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 일에도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좋아하는 일로 네네. 제 일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네, 목사님.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긍정적인 그런 어떤 양육 태도가 네. 또 이제 또 어떤 또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갈등 해결에 문제 해결에 네.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세요. 뭐 온 오프라인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또 예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전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셋이래요. 아이가 셋인데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아이 셋이 있기 때문에 일을 공평하게 이렇게 주는 거죠. 뭐 큰애, 작은애, 막내 이렇게 일을 주는데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불평등하다. 네, 네.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7살, 9살, 11살이 되면 7살, 9살, 11살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공평하다는 의미로 똑같이 일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7살, 9살, 11살은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 네. 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내에게는 간단한 일을 시키고 네, 네, 네. 둘째나 큰아이에게는 좀 더 복잡한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매번 그렇게 되면 어때요? 어떤 한 애에게 불리하게 그렇죠. 작용될 수 있으니 이걸 또 어떻게 된다?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가정 안에서 자기들 그 관계 안에서 네, 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스스로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갈등 해결의 그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게 양육의 네. 태도를 통해서 중요하게 얻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빠른데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 세 번째는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양육이 잘 되는 상황일 때 네, 아이들이 네. 학습에 대한 흥미까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네.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자녀분들은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몰입 그렇죠. 환경에 잘 빠져들어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쨌든 부모님들의 훈육 방법에 따라서 공부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나 집중도가 증가가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안에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네. 그리고 또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뭐 자료나 네,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 것 또는 정리된 공간을 또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 네.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공부해라고 하지만 사실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정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정돈을 또 이렇게 잘해서 아이들을 마련해 주는 것. 아, 네. 그리고 네. 긍정적인 피드백. 예, 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배울 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들의 호기심이 최대한 있는 곳에 그걸 발견했을 때 또 네.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적절한 수준에 맞는 과제를 주시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랬을 때 이 적절한 도전이야말로 음.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면서 또 네.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도전 또 학습 이런 것 때 아이들을 조금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네. 또 그 결과가 어떤 아이에게 성취로 이어졌을 때 네, 뭐 그것도 상당히 아주 부모의 양육 태도와 연관될 것 같은데 네. 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녀의 성취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성취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제 인생 50 중반을 이렇게 돌아보면 성공했던 경험보다는 사실은 그 실패를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저에게 대처했을 때 제가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제 경험을 또 나누게 되는데 저는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아이를 재수, 삼수로 시킨다? 아, 네, 네. 쉽지는 쉽지 않았어요. 않죠. 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의 의지를 꺾지 않으셨어요. 네. 할 수 있어? 좋아. 아, 엄마 아빠가 부족하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 딸내미가 하고자 한다니 엄마 아빠가 응원해 줄게. 믿어줄게 하셨어요. 때로는 그때 그 당시에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부모님께서 특히 엄마가 저에게 들려줬던 그 메시지는 저는 저의 삶에 굉장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5대양 6대주입니다. 5대양 6대주가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재수와 삼수를 준비하는 시절에 우리 딸은 5대양 6대주를 멋지게 다닐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에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하루하루 잘 버텨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시고 나서 태몽을 꾸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구렁이가 말로 변하는 네, 그런 네, 꿈을 네, 꾸시면서 막 달려가는 네.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우리 딸내미는 5대양 6대제를 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대요. 때로는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적도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런 기도를 들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럼요. 네, 어머니의 그런 뜨거운 손과 발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던 저는 한 시간을 허투루 살 수 없었고 그런 엄마 아빠에게 내가 정말 보답을 해야 되겠다.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사시니까요. 네, 네, 네. 네, 저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든 시기를 잘 버텨냈던 것 같아요.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지거 지글러시라고 네, 세계적인 동기부여 학자죠. 맞습니다. 이제 그분이 네. 하신 말씀인데 그만큼 태도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듯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성장 성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양육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지를 한번 요점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죠. 네,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정말 말 한마디라도 잘 쓰려고 무던히도 발버둥 쳐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니까요. 부모의 양육 태도야말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첫 시간에는 사랑, 에너지, 저장, 탱크 네,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고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변화와 성장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러한 그 자녀에게 보이는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행복하게 열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대화해 주시고 자녀의 일상으로 좀 관심을 보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이좋게 부모님과 특히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놓치지 말고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 부모 자신 안에는 사랑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행복은 소유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얼마만큼 많이 경험하느냐 그 네. 빈도수에 따라서 더 행복해진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모두 이렇게 행복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4가지 우리 부모 자녀의 사이 또는 남편과의 사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4가지 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네 한번 가지 말 말씀해 주시죠.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 그러니까 빨리 기억하려면 미고사잘입니다. 아, 네, 네. 박사님 네. 뭐라고요? 미고사 미고사잘. 잘. 네, 아, 미고사잘인데요. 미안해, 미안해.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잘했어입니다. 잘했어. 아, 네. 우리 박사님도 네. 미고사잘 네. 평상시에 잘 쓰시겠죠? 잘 쓰죠. 잘 쓰시죠? 네, 네. 네, 네. 혹시 그 4가지 말 네. 중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실까요? 저는 솔직하게. 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랑해요. 네, 사랑. 사랑해. 네. 와, 사랑.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사랑해라는 표현을 정말 음.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사실 뭐 이게 자랑 같지만 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분에게.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한 가지씩 쓰고 있어요. 네. 와, 네. 감동이에요. 네네. 네. 저도 하여튼 뭐 나머지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도 잘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그 부모 자녀의 사이를 좋게 하는 4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 4가지 말을 조금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안해는요. 우리 아이들이 겸손한 탑을 쌓게 하는 말입니다. 고마워는요. 조금 네, 네. 바뀌었네요. 네. 네. 마음을 넓게 해주는 말은 네. 미안해입니다. 미안해. 네. 그리고 겸손한 탑을 쌓게 하는 말은 고마워입니다. 고마워. 그리고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은 우리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가장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사랑해.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나를 나답게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잘했어입니다. 저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잘했어. 이 4가지 말을 정말 우리 가족 또 제가 만나는 저희 지인들 또 우리 학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쓴 말이 잘했어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저희 아이들도요. 평상시에 대화하다 보면 엄마 잘했어. 엄마 최고야. 네. 이런 말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잘했어. 우리 이 4가지 말 쓰는데 돈 1원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인색하지 않게 우리 자녀들이 조금은 부모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잘했어. 이런 말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이 불러주시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시면 우리 이제 이런 모든 우리 박사님의 그 부모 교육의 그 넓은 스펙트럼을 다 소개하기가 참 이제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이 책은 제가 2019년도에 첫 번째 책으로 나왔던 책인데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평상시에 잘했어. 최고야.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쩌면 저희 첫 번째 책 제목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로 정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성장을 원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일과 삶을 제 삶 속에 이렇게 펼쳐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음. 행복하게 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방법에 대한 책을 이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주관적인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 책을 썼으니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인천 시민들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고요. 아니시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한번 대출해 보시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